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동영입니다. 어렵죠? 네. 전체적으로 난이도 상급의 문제는 30%가 일단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 수준이 30% 정도가 난이도 상이에요. 그 난이도 이제 하, 그대로 이제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하급이 약 한 30%, 그다음 중급이 한 40%.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원 지금 평균 데이터를 보고 들어왔는데 평균 50점이랍니다. 그래서 50점 나오면 상관없습니다. 답지를 내가 안 갖고 들어왔는데 원래 블루굿이 되는데 불러달라고? 그럼 팀장님 답지 좀 주세요. 나 답지 없어. 아니 1번서부터 이렇게 많이 틀리면 어쩌자는 소리야. 일본이 용어의 정이 아니었나? 맞죠? 분양대행은 중개로 볼 수 있다. 틀렸잖아 그냥. 분양대행은 중개 아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75%가 틀렸어. 1번 문제를. 어렵게 뭐가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동영이 첫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을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면은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동영은 그거예요. 특징이 내가 모르는 거 있죠. 애매하고 알고 있는 건 전부 다 틀리게 돼 있어요. 문제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난이도를 많이 낮췄음에도 생각보다 득점을 못 하셨는데 좋습니다. 정답 일단 불러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2번, 3번, 3번, 1번, 4번, 2번, 5번, 5번, 6번, 1번, 7번, 2번, 8번, 5번, 9번. 어려웠죠? 2번. 아, 죄송합니다. 9번, 4번, 4번. 내가 아 그렇다고 CC하면 되나? 자 10번이 2번이에요. 11번 1번, 12번 3번, 13번 4번, 14번 3번, 15번 2번, 16번 1번, 17번도 1번, 18번 2번, 19번 4번, 20번 5번, 21번도 5번, 22번 4번, 23번 2번, 24번 5번, 25번입니다. 2번, 26번 4번, 27번 4번, 28번 3번, 29번 3번, 30번 1번. 자 31번이에요. 5번, 32번 2번, 33번도 2번, 34번 4번, 35번 2번. 자 36번이에요. 3번, 37번 4번, 38번 1번, 39번 3번, 40번 4번. 다음 하신 분.
자, 우리하고는 평균 50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평균만 넘기자. 근데 이제 틀리신 부분들은 다시 한번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동형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뭐 여러분들한테 기운을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있잖아요. 시험장에서 보통 24개 정도를 맞춘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24개 맞추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24개에다가 몇 개를 더 맞춰야 된다? 8개. 8개를 더 맞춰야 돼요. 그래야 32개가 되고 32개가 바로 80점이에요. 근데 이 동형 과정에서 80점을 맞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끝까지 80점을 못 맞고 시험장에 가시는 분이 대다수예요. 근데 시험장에서 최고 득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 마시는데, 그래서 동형에서 80점 이상을 넘기면요, 시험장에 가시면 잘못하면 100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걸 믿고요, 잘 참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애매하고 알고 있는 부분은 전부 다 틀리게 돼 있으니까 꼭 여기서부터 이제 틀리는 거는요, 그 5주차 문제가 순서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약집 찾아보기는 되게 쉬울 거고, 그래서 그 1번 문제는 항상 용어의 정의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내가 틀렸다 그러면 이 부분 모른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그래야 보완이 되는 겁니다. 꼭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24개 정도는 그냥 맞추기 때문에 이 8개를 우리가 더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8개를 위한 연습이 바로 200문제, 그 다음 100선. 그래서 이제 동형 5주차하고 100선, 이제 100문제, 그래갖고 300문제를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 8문제를 위해서. 8개를 더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24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냥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꼭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한 시기에 점수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를 낮춘 문제들은 엄청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낮춰놓은 문제들은 웬만하면 다 맞춰버려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럼 가겠습니다. 1번 문제. 공인인사업상 중개에 관한 셈의로 틀린 것 그랬어요. 그럼 이제 X 해놓고 시작하는 건데 중개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중개는 한마디로 중개대상 물에 대한 알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개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했다든가 알선이 아닌 것은 중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번 상가에 대한 분양을 대행해줬다. 이건 중개로 볼 수 없죠. 분양 대행은 소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2번 바로 정답을 쳤어야 되고요. 그럼 틀리신 분이 가장 많이 답을 쓴 게 4번이니까 4번 잠깐 볼까요? 이거 판례 한 번쯤 기억해 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판례를 기억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4번을 지금 답을 치신 분은 이 판례를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키워드는 그거라고 그랬죠.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직접 당사자로서 임대차게 했다. 이거는 제3자 입장에서 당사자가 그걸 도와주는 일은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로 볼 수 없다. 근데 여기다 답을 제일 많이 쳤어요 지금. 틀린 분이.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이건 중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는 갑을 간의 거래를 제3자적 입장에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로서 계열했으니까 이건 중개로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4번 질문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치신 분이 3번이거든요. 1번. 1번을 더 많이 쳤는데 1번은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는. 근데 1번을 이해하고 있다면 확실하게 중개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개라는 것이 이거죠.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이었는데 이거.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중개였죠. 내가 다. 그럼 이걸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대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암기는 기본이고요. 이걸 응용해내는 문제가 아주 대세인데, 근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를 소개했다. 이거 중개잖아요. 그럼 이걸 단순화시키면 토지에 대한 매매를 소개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역시 맞죠?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소개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맞죠? 1번은 몰라왔는데 5번을 알아봤다.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1번하고 5번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알선했다. 중개에 해당한다. 맞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시고요. 이게. 근데요. 이걸 갖다가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만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틀렸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중개사물에 대한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소개하는 행위는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그럼 맞았지. 그건 중개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1번 지문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속았고, 근데 이거를 통과해 가지고 4번에 답을 쳤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지금 1번에 답을 치신 분은 그래 내가 고치면 돼요. 근데 4번에 치신 분은요 아직 기초적인 이론을 아직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점을 상기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거 3번은 참고였습니다. 우리 중개 업무는 상행이다 아니다? 상행이다. 우리 개공은 상행이죠. 그러니까 상행이 하는 중개 업무 이건 상행이가 맞죠. 그래서 보증각서를 써주는 행위도 상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자, 2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1번 이 문제를 보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험장에서는 항상 내가 아는 거에 정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죠. 내가 아는 거에 정답이 있어요. 동영에서도 이건 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문들이 어려웠지만은 2번 지문은 꼭 알아봐야 되거든. 분양대행은 중개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듣고 나서 아 맞아 그러면 나 모르는 거예요 그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1번을 이렇게 많이 틀릴지 몰랐어요. 아무리 1번이지만. 자, 좋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었고요. 그리고 2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중개대상 문제인데 요거는 그래도 이제 많이 맞춰주셨습니다. 옳은 것 그랬는데 우리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민법상 건물과 우리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일치한다. 요게 세차장 구조물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주벽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기억 맞고. 다음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예요. 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다음에 부동산 유치권이에요.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럼 유치권, 법정지상권 중개상 원리에 해당해요 안 해요? 해당한다고 그랬죠. 근데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중개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걸 구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 법정지상권 다 됩니다. 그래서 권리에 해당한다. 틀렸고 장래의 건물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장래의 건물이 뭐예요? 분양권.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 문제 없었습니다. 중개대상물은 주로 판례로 내니까요. 크게 어려움이 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3번 문제로 가요. 공인인증서 운영상 공인인증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옳은 거. 뭐 주로 이제 양도대여 금지, 또 이제 사칭 금지, 그다음에 시험 시행 기관이 누구고 응시 결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주로 묻는데 그런 유사 문제입니다. 그럼 A 공인인증서가 B 공인인증서로 하여금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겠다. 그럼 그자가 공인인증서일지라도 이건 대여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의 1-1이에요. 이때는. 그리고 이것을 알선한 행위도 모두 금지한다고 그랬죠. 그럼 알선자에 대해서는 1-1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게 하는 행위 알선자도 처벌한다. 같이. 그래서 1-1입니다. 자, 그럼 1번 지문 맞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2번 지문. 공인인증서 자격 취소했거든요. 몇 년 동안 시험 못 봐요? 3년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여기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문제는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의 문제예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시험을 볼 수 없죠. 이제 5년 동안 공인사 될 수 없다. 틀렸어요. 3년입니다. 자, 그럼 3번입니다. 공인인증사일지라도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공사와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인중개사라면 중개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공인인증사 명칭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역시. 자, 다음 4번입니다.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가 단순히 명함에 공사사무소 대표라고 기재해 사용했다. 이거 유사명칭 사용이죠. 그래서 틀렸고 아주 잘 내는 판례고요. 자, 5번 지문 이거 암기하라고 했어요. 5번에 답 쓰신 분은 이건 크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하시라고 했죠. 이거 아주 중요한 지문이라고 했어요. 5일이 떴거든요. 그럼 앞으로 갖고 뭐가 나와야 된다? 취소만 나와야 된다. 정지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격 취소 처분을 한 시도의사입니다.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 통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5번에 절대 잡을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어디다 답을 쳤는가도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5번에 답을 치면 안 된다. 이건 암기를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잘 낸 지문이기 때문에. 물론 4번에 치신 분은 없죠. 여기서 4번에 답을 치신 분은 빵이에요. 지금 없습니다. 아무도. 좋아요. 4번이 아주 잘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번에 답을 쳐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갑니다. 등록 기준 좋아요? 좋긴 뭘 좋아. 67%가 틀렸어요. 세상에 등록 기준 가지고. 나 깜짝 놀랐는데 이거. 아니 이건 함정 판 것도 없거든요. 함정을 팠나? 옳은 것. 중기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건 틀렸다는 거 아시죠? 이거. 근데 중기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등록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는 틀렸어요. 6가지 업무 더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일단 틀렸고. 다음 2번 지문 그래도 있잖아요. 누차 강조했잖아요. 대표자 제외라는 거 알아봤고 임원 또는 3명 중에 1명 공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2번에 답 나가버려 했어야 되죠. 그죠? 그랬고 이제 2번에 답 나왔습니다. 이제 함정을 3번에 판 거죠. 4억 원 이상의 보증 설정. 이거는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문제를 풀 때 요령인데, 자, 내가 답을 여기다 쳤어. 2번에 쳤는데 또 3번을 봤더니 또 맞은 거야, 이게. 법인은 4억 맞잖아, 이거. 자, 이제 5번 갑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이거나, 이거 알아봐야 되죠.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인다. 후단은 맞았죠.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에 이거 틀렸고, 5번입니다. 이거 건축물 대장이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확보해놔야 돼요. 계획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거. 일단. 그러면 보세요. 4번하고 5번은 제꼈고 3번이 함정이었다. 그러면 아무리 봐도 두 개가 확실히 맞았는데 그럼 설문을 보라고 그랬죠. 설문. 등록 기준이라고 그랬죠, 지금?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요령이에요. 이게. 그래서 3번이 정답 아닙니다. 원래 이 지문이 제 특강 자료에 있던 지문이었어요, 이거. 그리고 이걸 빼낸 거죠, 지금.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이걸 많이 썼구나. 그러면 4번에 그렇네. 3번에 많이 속으셨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건 이제 함정인데 좋아요. 함정에 많이 속았다. 그러니까 제가 또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과목은 출제자가 어떻게 내냐 하면 위에다 정답 배치하고 밑에다 함정을 많이 파요. 위에다 정답 배치하고 밑에다 함정을 많이 팝니다. 이거는 그동안 기출 경향을 봤을 때 출제자들이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문제 많이 내거든요. 근데 동형은 다를 수 있어요. 위에다 함정 파놓고 바로 밑에다 답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기출을 보면은 위에다 함정 답을 배치하고 밑에다 함정 파는 거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찍더라도 어딜 찍어야지 맞을 확률이 높다? 위에 거. 이거 농담 아닙니다. 진담이에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제 찍는 것도 실력이라고 그랬죠? 찍는 것도. 그리고 이제 찍을 때는요, 우리 그 동형 모의고사 답지는 그렇지 않은데, 시험지는 대다수 개수를 좀 맞춰요. 그럼 2번이 나올 확률은 20%죠? 맞습니까? 그럼 앞뒤를 보고 찍는 거예요. 2번을 찍을까, 3번을 찍을까? 일단 위에 거, 이렇게 보는데, 2번이 앞뒤로 5개씩 정도를 봤을 때 2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10문제에서 2번이 지금 2개 정도만 있어야 되죠. 근데 2번이 벌써 10문제에서 한 4개가 있는 거야. 그럼 2번을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3번 찍어줘야 되지. 이 짧은 거를 10초 내에 바로 해야 돼요. 그냥 바로 탁탁탁 찍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찍는 얘기 첫 시간부터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것도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었어요. 함정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함정에 빠져도 사실 이 문제는요, 시험에 이렇게 내진 않아요. 정상적으로 내버리거든요. 근데 이거 3번의 함정을 팠기 때문에 이걸 틀렸어도 여러분 대세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3번하고 2번을 치신 분은 일단 이건 상관없습니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함정에만 빠진 거예요. 근데 4번을 쳤거나 5번을 쳤거나 이건 심각합니다, 지금. 답을.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4, 5번을 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틀렸느냐도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3번을 치신 분은 이제 수정만 하면 돼요. 아, 이거는 내가 문제 푸는 요령이 조금 부족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고는 있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5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결격사유입니다.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죠? 좋아요. 많이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통 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였는데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랬어요. 그럼 피성년 후견입니다. 결격이죠? 미성년자도 결격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특별사면 받았어요. 징역받고. 그러면 이거 특별사면은 잘 묻진 않는데 특별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예를 들었죠. 그분은 3년 동안 보조원을 근무할 수 없다겠어요. 그게 특별사면이죠. 근데 가석방은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죠. 그렇게 이제 구분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면을 받으면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그래서 결격이에요. 그 다음 임원 중에 1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가 있어요. 임원 중에 결격자가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결격이죠. 예, 결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입니다. 그래도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되죠. 벌금 나왔어요. 그럼 이 법 저 법 따져야 되죠. 우리 법 아니죠. 그러면 결격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법 위반 벌금 300 이상이 돼요.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도 결격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쉽게 곤란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결격에서 지금 제일 잘 묻는 게 선고유예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고 피특정 후견인이에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아주 잘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집행유예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차츰 연습이 될 거고 6번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가 어려웠는데 이 문제 그래도 좋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제가 난이도 상이라고 구분하고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오히려 많이 맞췄어요. 70%가 맞췄습니다. 이 문제. 좋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인데 틀린 것 그랬거든요. 도로교통법 위반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등록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취소받은 날부터 3년간 기사에 해당한다. 틀렸죠 이거?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으면 야는 4년 결격이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이 결격이 된다. 등록 취소 3년이 아니죠. 그래서 원래 등록 취소를 받으면 3년이 결격인데 요거 등록 취소 이거 3년 결격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록 취소 사유가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인 개공이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했어요. 이르는 등록 취소. 등록 3년 아니죠? 그다음에 등록 기준에 미달됐습니다. 그럼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등록을 취소해도 등록 3년이 아니죠? 그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됐다. 이거로 인하여 등록 취소가 됐거든요. 그럼 이때는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지 등록 취소 3년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망해산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이거 결격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하면 결격 사유 기간 중 결격이라는 얘기가 이 얘기 아닙니까? 파산 선고 받았어요, 개공이. 등록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럼 이자는 복권될 때까지 결격이지 등록 취소 3년 결격이 아니다.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이 지금 왜 이걸 주의를 한 번쯤 하고 있어야 되냐면요. 이걸 길목을 지킨다고 그러죠. 지금 28회 시험에서 해산을 물어봤어요. 해산. 해산 등록 취소는 결격이 아니다. 이걸 물어봤고 31회 시험에서 다시 해산을 또 물어봤어요. 31회에서. 지금 몇 년 터울? 3년 터울이죠. 또 3년 차예요 지금. 34회죠 지금. 그러니까 준비하고 가자 이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거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바로 정답이었어요. 틀렸습니다. 이거는 집행유예 기간인 4년 동안이 결격이 됩니다. 이거는 집행유예 2년 받았으니까 야는 4년이죠 결격이. 맞습니까? 2년 플러스 2년. 그래서 1번 정답이었어요. 자, 그러면 2번 지문에 이제 이거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를 체크하면서 읽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법인이 업종 먹었다. 그럼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고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 사원이었던 자가 결격이에요. 맞고요. 자, 그럼 3번입니다. 소공이 자격 취소라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이게 결격이죠. 그럼 자격 취소는 몇 년? 3년 결격이고 정지 받으면 정지 중 결격이죠. 자, 그래서 결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업무정지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이죠.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이 있잖아요. 임원 사원인자의 결격을 2월 내 해소 안 했어요. 이때는 등록 취소죠. 등록 취소입니다. 근데
소공이나 보조원의 결격을 2월 내 해소를 안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업정. 구분해 놓으세요. 소공이나 보조원의 결격은 2달 내에 해소하면 업정으로 간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것들은 더 염두에 두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결격은 시험장에서 절대 안 틀려요. 다 맞추고 와버립니다. 그냥. 어려워하니까 신경 쓰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쉬운 것들을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로 갑니다. 분사함수로 넘어왔어요. 좋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갑군의 주된 함수를 둔 경우에는 갑군에는 분사함수를 둘 수 없죠? 당연히 이거 생각보다 잘못 씁니다. 주된 함수 소재지 시군구에는 둘 수 없다. 다음 분사함수 이전했어요.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전 후 분사함수가 아니죠. 주된 사무소죠. 이게 보였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이전사를 신고한다. 그럼 이때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신고 확인서 원본을 첨부해야 돼요. 맞아요? 등록증 아니죠? 그 다음에 사무소,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와야 되죠? 예,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고 이거 10일 내 이전 신고 안 하면 100과 신고 위반이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3번입니다. 그럼 역시 2번 질문 틀렸습니다. 정답이 됐고요. 3번입니다. 분사함 사용할 인장이거든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게 체크포인트. 그러니까 대표자 보증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게 체크포인트고. 다음 4번입니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거 꼭 한 문장으로 읽어야 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특수법인이죠. 그럼 이거 분사함 책임자는 공사가 아니어도 된다. 아주 잘 내고 있고. 동일 시군구에는 분사함수를 한 개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걸 2개 이상 둘 수 없다. 맞죠 그럼? 예, 그래서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2개 이상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좋아요. 쉽게 맞췄을 걸로 보이고. 그럼 분사함수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분사함수 소재지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해 주게 돼 있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분사함수 설치 신고 받았어요. 그럼 여기는 분사함수 소재지 등록관청에다 직접 통보해야 되잖아요. 맞죠? 너네 관내로 분사함수 설치됐다. 알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 협회 통보사항 맞아요? 분사함수 설치 신고사항은? 신고. 협회 통보사항이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정도. 올해 분사함수 낼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중개 업무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부 다 빼먹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틀림없이 낼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8번 문제. 사무소 이전. 역시 내겠죠. 올해 낼 겁니다. 그럼 일반적인 문제로 물어봤는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공. 중개인을 말하죠. 이자는 자신의 업무지역 외지역으로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맞아요? 우리 중개인 업무지역은 어떻게 돼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 맞죠? 사무소가 있는 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은 이분은 업무지역이 어디다? 인천시다. 맞죠? 그럼 자신의 업무지역 외지역으로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중개인들이 업무지역 제한을 받고 있지만 불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럼 2번입니다. 업무정지 개공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할 수 없다는 걸 알죠? 그러면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에 대해서는요. 2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개공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소 공동사용할 수 있죠. 이때 공동사용할 때 등록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서류를 한 가지를 추가해야 돼요. 뭘 추가한다? 다른 개공의 승낙서. 다른 개공의 승낙서만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이거죠, 바로. 업무정지 받은 개공과는 공동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동사용은 잘 묻지 않는데 요것만 딱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3번 갑니다. 이전 신고합니다. 등사를 첨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기재는 건물에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사. 이게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죠. 그래서 이걸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등사를 첨부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등록증이 아니에요. 신고 확인서입니다. 그 점을 꼭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서류 송부해제. 서류 송부 요청받은 이전 전 등록관청은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입니다. 이게 등등행이죠. 등등행을 집첩시 이전 후에다가 송부해줘야 되죠. 송부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때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이전 후가 하죠. 이전 후에서 행정처분을 행하게 됩니다.
같이 이해해 두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알고 있잖아요. 등록관청 관할기업 외지역으로 이전했다. 그럼 등록증에 변경 기재 규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변경 기재 규부할 수 없고 반드시 재규부해 줘야 돼요. 그래서 5번 틀렸어요. 정답 5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전 신고는 10일 내에 하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 올해 출제가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동영의 장점이 그거예요. 나오는 부분 있죠? 이거를 이리 물어보고 저리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동영의 장점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9번 문제. 역시 이제 중개사무소, 이거 이제 게시, 명칭, 광고, 이걸 하나로 지금 엮었죠. 이 문제로. 틀린 것을 못 오는 것을 했어요. 자, 주의할 점은 박스형인데 틀린 것. 꼭 낸다 그랬죠. 거꾸로 쓰는 걸 조심하자. 그러면 갑니다. 기억. 중개사물에 대한 광고하는 개공은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를 광고에 명시해야 된다. 맞습니까? 성명, 소연 등.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를 명시하라는 얘기는 없다. 그죠? 성명, 소연 등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 자, 다음 니은 지문입니다. 게시가 떴거든요. 그럼 게시가 나오면 등록증과 자격증은 원본이죠. 4번 틀렸습니다. 원본 게시해야 된다. 이때 사업자 등록증은 게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게시 들어왔죠? 등자 부수사로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게시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들어온 다음에 아직 안 물어봤거든. 자, 다음 디귿입니다. 휴업 신고한 자는 사무소의 간판을 지첩 철거한다. 틀렸죠? 간판 철거, 지첩시 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휴업은 아니죠. 쉴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업무 정지도 아니다. 철거 의무가 없죠. 근데 폐업 신고했거나 등록 취소를 당했거나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했어요. 그럼 지첩 철거해야 되죠.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엔 대집행 들어갑니다. 누가요? 등록관청이. 자, 그래서 역시 틀렸고. 리을. 사무소의 명칭입니다.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인사 사무소란 문자를 반드시 사용한다 그랬는데,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일지라도 사무소 명칭에 반드시 공사사무소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는 틀렸죠. 부동산 중개를 써도 되잖아요. 맞죠? 반드시 공사사무소란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는 틀렸죠. 부동산 중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옳은 말로 고친다면, 옳은 지문으로 고친다면 누가 CC 그러고 있어 지금. 공인인상 개공은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았죠. 근데 공인인상 개공일지라도 반드시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쓸 수는 문자를 써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를 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지문인데, 그래도 보세요. 그러면 니은 디귿이 있구나. 그래서 2번에 쳤다. 그러면 9번. 오, 그래서 이걸 많이 틀렸구나. 그래서 2번에 쳐가지고 이걸 몽땅 틀렸구나. 73%가 틀렸어요, 지금. 이 문제를. 좋습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리시면 대세에 영향이 없어요. 알고는 있는 거야. 문제 스킬이 부족한 거예요. 스킬이. 그래서 알고는 계신 겁니다. 근데 중기인은 공사사무소란 문자를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있죠? 5개 광고물이다 보면 뭐가 나와야 된다? 성명. 명심하세요. 그럼 이게 만약에 분사무소가 떴어요, 또. 분사무소 경우는 누가 나와야 된다? 책임자, 대표자가 나오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개공이 아닌 자는 유사명칭 쓰면 안 되죠? 알고 있고, 아닌 자가 유사명칭 쓰면 1-1. 개공이 명칭을 위반했다, 광고 위반했다, 전부 다 뭐다? 백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좋아요. 2번에 답 쓰신 분은 대세에 영향이 없어요. 대세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알고는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 푸는 스킬만 조금 부족한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정도만 보완하면 돼.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해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게시, 명칭 여기까지 다 봤어요. 그럼 봤고요. 이제 정답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틀린 걸 하겠으니까 이게. 근데 다른 데다 답을 2번이 아닌 4번이 아닌 다른 데 답 쓰신 분은 이거 다시 하십시오. 정리.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럼 10번 문제 갑니다. 다 맞췄죠? 100%. 틀림이 없어요. 2번 정답 좋습니다. 중개보조 명시하면 어떻게 돼요, 제재?
백과. 백과지. 보조 명시하면 백과잖아요. 그죠? 예, 부당한 표시 광고가 500과고. 그래서 백과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좋아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니까 이게 인터넷 광고할 때 있잖아요. 물건에 대한 정보를 광고에 표시하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이게 종갓집이면 가서, 그죠?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 체크하라 이렇게 암기는 했지만 사실 이거를 내기가 좀 그렇다 이더라요. 나도 광고를 문제 낼 때 항상 고민해요. 아, 낼 게 없어 그냥. 그러니까 쉽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데 단순 암기만 해줍니다. 종이 뭐예요? 종류, 가격이죠, 면적이죠, 거래 형태, 그다음에 소재지죠, 물건 소재지, 그다음에 건물이었다, 총, 층수, 사용, 승인일. 요거 사용 승인일을 준공일 이렇게 내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용검사일도 같은 표현이에요. 입주 가능일이죠 이거. 그다음에 방향, 방개수, 욕실의 개수, 그다음에 주차 대수, 관리비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내진 설계라든가 이런 거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11번 문제예요. 이 문제가 이제 시험에 아주 가까운 문제고 아닌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난이도 상입니다. 몇 개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난이도 상급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역시 이 문제를 65% 정도가 틀리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가 기본이고 연습장에 꼭 써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행자가 들어가면 주상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농업용 건축물 일단 X. 다음에 이거 주택용지라고 그랬죠. 이거 꼭 보라고 그랬죠. 공장용지, 주택용지 다 안 됩니다.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용지는 토지죠? 안 돼요. 이걸 꼭 보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중기업 경영이 나왔죠. 중기업 경영이 나오면 반드시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 개공.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거 이전의 부서는 용역이 나왔어요. 그럼 알선이 등장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푸는 요령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대행자가 들어가면 주상만 된다. 다음 중기업 경영이 나오면 개공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주거 이전의 부서는 용역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알선. 그럼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게 뭐냐? 상담이 떴어요. 상담이 나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 부동산이 나와야 돼요.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원한 상담.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증권 투자 상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푸는 요령 꼭 숙지하시고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능한 것은 이것뿐이었어요. 미음뿐이었습니다. 한 개.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많이 틀리셨는데 좋아요. 푸는 요령 다시 한번 꼭 숙지해 주시고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래서 푸는 요령까지 같이 숙지해야 돼요. 관상차분 경위 연습장에 써보고 되나 안 되나 체크하라고 그랬죠. 이거 겸업은 올해 출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법인이 겸업을 위반했어요. 제재, 임치 사유예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이제 고용인 들어왔는데 올해 중개보조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그건 이제 차츰차츰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그랬는데 소공사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당해 소공사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사에게 자격 발급을 확인 요청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4번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실무기록 수료증 4번입니다. 첨부하지 않는다. 맞죠? 직접 다 확인한다. 그래서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자고 그랬죠. 다만 고용인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럼 외국인인 경우만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해서 첨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나요?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꼭 이해해 두시고 그럼 맞고요. 2번입니다. 소공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됐다. 10일 내에 등록과정에 신고해 줘야 되죠. 맞습니다. 이거. 그럼 제재 한 번쯤 이거 참고하자고 그랬는데 신고 위반이지만 고용신고 종료신고 안 해버리면 제재가 뭐로 간다? 업정. 그 밖에 위법 위반으로. 신고 위반은 원래 백과거든요. 근데 이건 업정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조원 고용신고 안 했다 걸려버리면 한 달 업무정지 먹는다고 그랬죠. 자, 그럼 3번입니다. 소공사에 대한 고용신고하는 개공은 그 소공사 인장을 함께 등록해야 된다. 등록할 수 있다 하죠. 이건 알아봤어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정답이었고. 그럼 소공은 인장 등록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죠. 그럼 소공 인장 등록 누가 해야 돼요? 소공이. 근데 소공의 자격증 개시는 개공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공이 그의 인장을 등록하는 거고 고용신고할 때 함께 등록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정도. 자,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입니다. 법인의 임원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인계사인자는 소공사이다. 요즘 용어의 정의 이거 대세죠. 아주 잘못 씁니다. 그러면 임원사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자예요. 그럼 야는 무조건 소공이죠. 임원사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 소공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공의 종류는 직원인자가 있고 임원사원인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5번 갑니다.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소공사는 해당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알아보셨어요? 설명서를 썼으니 중개인이 한 걸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책임서를 분명히 서명 및 날인해 줘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이번에 지금 현재 개정한 게 우리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 수 제한을 들어갔죠. 그럼 소공사에 대한 제한은 있다 없다? 소공 인원수 제한 없죠? 보조원은 인원수 제한 받아서요 지금. 개공과 소공을 합한 수에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알고 있고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조원은 보조 업무를 수행할 때 나는 보조원이 걸랑요 하고 의뢰인한테 고지해야 되죠. 예. 그러면 뒤에서 이거 물어봤을 텐데 보조원 수를 초과했거든요. 제재, 필치, 엔드, 1-1 되게 쓰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조원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500과 개공도 500과라고 했죠. 근데 개공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휴표 문제. 역시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죠. 인장 등록 문제는 뺐어요 지금. 그래서 다음에 연습할 겁니다. 그러면 옳은 것 그랬는데 1개월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한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 등록자 미리 신고한다. 틀렸네요? 1개월 아니고 3개월이죠. 그럼 딱 3개월 휴업합니다. 신고문가 있다 없다? 없다. 출산의 경우 6월까지만 휴업할 수 있다. 틀렸죠? 출산의 경우 임신 출산은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되죠. 예, 그래서 틀렸고 3번입니다. 휴업 신고 전자문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주 잘 냅니다. 휴업 신고는 등록증 반납이죠. 그러니까 전자신고 안 됩니다. 그러면 휴업기간 변경 신고와 업무 재개 신고예요. 이것은 전자문서 할 수 있다. 전자됩니다. 다음 4번입니다. 휴업 신고한 중개업을 재개코자 하는 때는 재개 신고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 지문이 너무 심심해갖고 이것도 어디 함정판 거 아니야?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좋습니다. 4번 정답이었고요. 그러면요.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게 돼 있죠? 즉시 반환해 줘야 된다. 이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분사무소별로 휴업 신고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5번 지문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인데 틀렸습니다. 중개업의 폐업 신고서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의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OX X예요. 그래서 이거 중개업의 폐업 신고서를 내면서 사업자 등록의 폐업 신고서를 같이 낼 수 있을 뿐이죠. 그럼 이제 송부를 해주면 이게 이제 낸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폐업 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같이 낼 수 있을 뿐이에요. 여기까지. 이게. 그럼 지난주에 나갔던 문제보다는 이게 훨씬 어렵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갔던 문제가 시험 문제 근접한 그 수준이고 오늘 하는 동영은 전부 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4주차, 5주차가 이제 테스트 들어가는 거예요. 4주차, 5주차가. 3주차까지는 끝까지 어려울 겁니다. 3주차 가면요. 아예 극에 달아갖고 때려치고 싶을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그 정도까지 하고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